안녕하십니까. 역대 최고 대표 마크 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15년 동안 상담한 상담사가 말하는 행복한 사랑이란,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는요, 조금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성숙한 사랑이란 무언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내담자가 연락이 왔어요. 마크 최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작년의 사랑은 되게 어렸던 것 같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시겠죠? 그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고 좋은 방향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숙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이 성숙한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앞에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성숙한 부모, 성숙한 종교인, 성숙한 인간관계, 성숙한 애견인, 집사, 이렇게 앞에 성숙한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 걸까? 한번 성숙한 부모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성숙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을 막 자녀에게 쏟아붓고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혼내지도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품어주는 게 과연 성숙한 사랑일까요? 혹은 자녀를 훈육해야지만, 이 아이를 혼내야지만 이 아이가 온전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혼내면서 강압적으로 키우는 게 과연 성숙한 부모일까요? 또 한번 집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양이를 키울 때 과연 성숙한 집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혹은 성숙한 애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맞춰서 잘 훈육하고 잘 키우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우면 저는 그게 성숙함의 단어에 적합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적어도 성숙하다라는 건 상대방의 상태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그것들을 잘 이끌어주고 잘 보호해주고 잘 같이 행복할 수 있을 때 저는 성숙하다라고 생각을 말하고 싶어요. 마크 최님, 도대체 성숙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부모 이야기를 하고 왜 집사, 애견인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과 성숙한 사랑은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성숙한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선 안에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첫 번째 단계를 이것으로 정했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막 줘요. 심지어 자기의 삶,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가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성숙함이라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안정감 있는 것들 안에서 사랑을 이어나가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를 잃어가면서 사랑을 한다는 건 이미 그것은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인생은 내팽겨치고 혹은 자기의 인생이 자식 때문이라고 살아간다면 이미 이것은 집착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해서 우리의 삶을 놓고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함의 기준은 나를 잃지 않는 것들 안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건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존중과 배려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숙한 사람? 인정해 주라고? 그렇구나 라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라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인정과 존중과 배려는 이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살아온 과정이 있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윤리적인 것들 안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왜? 그거는 첫 번째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잖아요. 나를 잃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잃고 있지 않는 선 안에서 이 사람을 바꾸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성숙한 사랑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10번 다 나는 원하고 있지만 못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10번을 강요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에게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의 노력들까지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노력이 2번, 3번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2번, 3번에서 성에 차지 않아서 이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성숙한 사랑의 태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파악하고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저는 성숙한 사랑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게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커오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아버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에게 주는 사랑,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었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으실 거니까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심이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라고 사랑을 주는 게 상대방에게는 집착일 수도 있고요. 폭력일 수도 있고요. 지치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파악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저는 성숙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상대방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 질문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제 상대방의 사랑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를 계속 알뜰살뜰하게 지켜봐 주셔야 되고 대화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성숙한 사랑의 단계까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가 있죠. 상대방은 짬뽕을 좋아하는데 내가 짜장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짜장면을 권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이 예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랑은 설레임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설레임이 사라지고 오히려 설레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진짜 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과연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감정이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나가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것. 물론 시간이 지나서 잘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레임이 떠났기 때문에 이별한다? 저는 이것은 이미 답이 정해져 놓아져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설레임만이 아니라 의지이고 책임이다 라는 것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좋은 부모, 좋은 집사, 좋은 애견이는 다 그 책임 안에서 의지를 다하기 때문에 성숙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성숙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더라도 성숙한 사랑 사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사랑을 할 때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크초였습니다. 안녕.